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몰래 라면을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몸은 갑자기 나빠졌고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무엇을 먹느냐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암을 이기고 살아낸 분들이 식사 하나로 어떻게 몸을 바꾸고 생명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현미밥을 꼭꼭 씹어 먹고 가공하지 않은 채소와 콩으로 하루하루 버틴 사람들. 그중엔 3기 암에서 회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분도 계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나 가족이 암과 싸우고 있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끄시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암 환자 식단을 연구하고 수백 명의 환자들과 상담해온 통합의학 암치료 전문가 김진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암을 이기는 식단, 생명을 연장하는 식사에는 딱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만 먹는 것. 둘,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조건 끊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십니다. 현미 대신 하얀 쌀밥, 채소 대신 단무지나 김치, 그리고 물 대신 달달한 건강음료. 몸은 점점 약해지고 암은 점점 커져갑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실수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제 암세포가 무서워 도망가는 식단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수천 명의 암 환자들 중 끝까지 버티고 이겨낸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항암제 때문일까요? 병원에 일찍 가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입에 넣는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 한 끼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반대로 좋아한다고 계속 드시던 그 음식 때문에 병이 재발하고 더 심해져서 돌아오신 분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어디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검색해 보셔도 정답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 이걸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은 앞으로의 생존 확률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합의학 암치료를 30년째 해오고 있는 김진모입니다. 암을 이긴 분들, 암이 재발한 분들 모두의 식단을 제 눈으로 봐왔습니다. 이제부터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 3가지를 정확히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한 식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 안에 종양이라는 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병원 치료는 받으면서도 아직도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몸에 좋다던데요? 옛날부터 먹어왔는데요? 그 말 한마디로 치료 기회를 놓치는 분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딱 3가지만 콕 짚어 드릴게요. 한 가지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흰 쌀밥과 하얀 밀가루 음식입니다. 하얀 쌀밥, 국수, 빵, 떡 이런 음식들이요. 우리 몸에서는 이걸 먹으면 금방 설탕처럼 바뀝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죠. 암세포는 이 혈당, 즉 당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 환자 중에도 매 끼니마다 흰 쌀밥을 푸짐하게 드시던 68세 여성분이 있었어요. 항암 치료 후에도 계속 피곤하고 체중도 늘고 수치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밀가루 음식을 싹 끊고 나서야 몸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흰 쌀밥이 왜 위험하냐고요? 겉껍질, 씨눈 다 깎아낸 하얀 쌀은 사실상 순수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비유하자면 설탕을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밥은 꼭 먹어야 힘이 난다. 국수 한 그릇은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암세포가 기뻐서 춤추는 식사예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문제는 하얀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리고 크게 쌓이면 염증, 인슐린 과다, 면역 저하로 이어집니다. 아직도 믿기 어려우시다면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밥 한 공기, 국수 한 그릇이 몸 안에 들어가자마자 암세포 입장에선 달콤한 잔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음식은 포만감도 짧아서 자꾸 입이 심심하고 자꾸 더 먹게 되죠. 이게 또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또 암세포가 자라는 땅을 넓혀주는 꼴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 쉽게 말해 하얀 밥, 흰 밀가루 음식을 습관적으로 많이 섭취한 사람일수록 암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얀 밥은 하루에 한 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잡곡밥, 현미, 고구마로 바꾸세요. 국수보다 메밀면, 흰 빵보다 통밀빵으로. 처음엔 맛이 없다, 익숙하지 않다 하시지만 2에서 3주만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피곤함이 줄고 수치가 안정되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세요. 두 번째,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그리고 어르신들이 반찬으로 자주 드시는 스팸까지. 이건 정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하얀 밥보다 더 위험한 음식이 바로 이 가공육들입니다. 왜냐고요? 이건 고기가 아닙니다. 고기에서 나온 모양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화학물질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73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하셨는데요. 거의 매일 스팸이 반찬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짭짤하니 먹을 만하던데요. 하셨지만 6개월 만에 대장에 용종이 생겼고 조직검사 후엔 초기 암으로 판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이라고 명시했어요. 담배, 석면, 방사능이랑 같은 등급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소시지 하나, 햄 한 조각이 우리 몸 안에선 담배 한 개비와 비슷한 독성을 갖는다는 말, 이건 그냥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기를 보존하고 색깔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를 넣는데요. 이게 이 속에서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바뀝니다. 문제는 우린 그걸 매일 먹는다는 거예요. 국 끓일 때 한 조각, 김밥에 한 줄, 아침 반찬으로 한 입. 적게 먹는다고 괜찮을 것 같지만 그 매일 조금씩이 쌓여서 몸에 암의 씨앗이 심어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건 아침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가공육 반찬입니다. 햄 대신 삶은 달걀, 소시지 대신 두부구이나 생선조림. 익숙해지면 훨씬 속이 편하고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은 부작용도 확 줄어듭니다. 이건 환자들이 입을 모아 말해요. 안 먹었더니 훨씬 낫다고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 소량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몇십 년을 먹어왔는데 갑자기 다 끊으라니 어렵죠. 섭섭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가공육의 문제는 누적입니다. 단 하루에 많은 양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몇 년, 몇십 년을 먹은 개울이 몸속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위암, 대장암, 췌장암은 가공육 섭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첨가물과 방부제가장을 자극하고 염증을 만들고 결국 암세포가 자라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음식은 입맛을 자극해서 계속 먹고 싶게 만들어요.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반 조각만 하다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곤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줄이는 게 아니라 딱 끊으셔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어요. 햄 반찬 빠진 식탁이 휑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입맛이 돌아옵니다. 기운이 납니다. 변비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이건 제가 수십 명의 암 환자들에게서 직접 본 변화입니다. 정말 단 하나? 가공육을 끊은 것만으로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소시지, 햄, 스팸이 보인다면 오늘 안에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삶은 계란 하나로 건강한 아침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 암을 키우는 세 번째 음식, 아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 식물성 기름의 함정.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암을 부추기는 기름이 있습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유 어르신들 식탁에 늘 올라오는 기름이죠. 식물성이라 괜찮은 줄 아셨죠?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대장암 수술 후 회복 중이셨는데 이상하게도 통증이 계속 심하고 수치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식단은 꽤 건강하게 챙기고 계셨습니다. 기름도 식물성 기름만 쓴다고 하셨죠.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건강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몸속 염증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유는 고온에서 요리할 때 쉽게 산화되고 변질됩니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몸 안에 불필요한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이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식물성 기름들은 우리 몸에 불이 나는 걸 돕고 있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런 산화된 기름이 암, 심장병, 치매를 부추긴다고 여러 번 경고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식물성 기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집에 있는 기름병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식용유라고만 적힌 거요. 거의 대부분이 콩기름, 해바라기 기름, 옥수수 기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몸속 염증을 키우는 대표적인 기름이에요. 냉장고나 싱크대 아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둘째, 덜 타는 기름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볶음 요리에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전이나 부침 요리엔 코코넛 오일이나 진짜 버터를 써보세요. 버터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인공 기름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더 자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는 기름 쓰는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국자나 숟가락으로 푹 퍼서 붓곤 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기름은 붓는 게 아니라 살짝 바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쓰는 거예요. 한 번 넣을 때마다 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피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손이 덜 나갑니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요,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고 항암 치료받는 분들은 통증이나 부작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환자분들이 직접 말씀하세요. 기름 바꾸고 나니까 속이 편해졌어요.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소화도 잘 돼요. 이건 소수의 이야기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은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 즉 내 몸을 지켜주는 음식은 어떤 걸까요? 앞에선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들을 정리했다면 이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체 식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이어트 음식처럼 힘들고 맛없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건 계속 먹을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쉽고 맛있고 몸에 이로운 음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사람의 식탁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 세 가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쉽게 먹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색이 진한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당근, 양배추처럼 색이 진하고 진득한 채소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시금치 나물 반찬 하나 바꿨는데 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 후 늘 속이 더부룩하던 66세 여성분이었는데요. 그분께 삶은 시금치, 데친 브로콜리, 쪄낸 양배추를 매 끼니마다 소량씩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약이 되겠냐 하셨는데 2주 지나고부터는 변비가 사라지고 식욕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진한 채소들의 공통점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 항산화 성분이 바로 암세포의 증식을 방해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매일 한 끼에는 진한 채소 반찬 한 가지 이상 추가하기. 시금치, 나물, 브로콜리 데침, 양배추 찜, 당근 볶음 등. 2단계 생으로 먹기보단 살짝 익혀 먹기 삶거나 데쳐서 소화에 부담 없이. 3단계 채소 기름은 최고의 궁합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한 방울이면 흡수율이 쑥 올라갑니다. 어르신들 중엔 채소는 속을 차게 한다며 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속이 차지만 살짝 익히면 오히려 속을 따뜻하게 덮여줘요. 게다가 소화도 훨씬 편해지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하던 70세 어르신 한 분은 오랫동안 양배추만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바꿔드렸어요. 생으로 먹지 말고 찜통에 3분 정도 쪄서 한 김 식혀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편할 줄 알았으면 진작 먹었을 걸 하셨어요. 채소를 먹을 땐 양보다 빈도, 생보다 익힌 것, 그리고 마지못해가 아니라 자주 습관처럼이 중요합니다. 이 채소들의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장 속에서 나쁜 균이 자라는 걸 막아주는 섬유질이 가득해서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변 속에 섞여 있던 독소까지 싹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몸속 청소부 그리고 면역력의 수비수인 셈이죠. 정리하자면 진한 채소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항산화 물질, 면역력을 높이는 장 청소부, 혈액을 맑게 해주는 소화 도우미.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시금치나 브로콜리가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 꼭 반찬으로 추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작은 실천 하나가 암세포에 발을 묶을 수 있습니다. 된장, 청국장, 낫또, 두부처럼 콩에서 시작해서 자연 발효된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약처럼 작용합니다. 어느 72세 어르신께서는 오랜만에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좋아졌다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요즘 뭐 바꾸신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청국장을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1년 전 간암 수술을 받고 체력이 확 떨어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 권유로 아침마다 뜨끈한 청국장에 밥 한 공기 드시기 시작했고 변비도 사라지고 입맛도 돌아왔고 무엇보다 면역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발효된 콩 음식들엔 1. 식물성 단백질 근육과 세포 회복에 필수. 2. 식이섬유장을 깨끗이 청소. 3. 유익균 몸속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소가 풍부합니다. 게다가 된장과 청국장은 소금이 많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진짜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은 오히려 나트륨이 몸에 해를 주지 않도록 돕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어서 밸런스가 맞춰진 식품입니다. 실천법은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1단계 매주 3회 이상 발효 콩 음식 넣기. 된장찌개, 청국장, 두부조림, 낫또 한 팩 등. 특히 두부는 간단하고 부담 없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2단계 고기 대신 두부 활용하기. 부침이나 조림에 두부를 기본으로. 고기처럼 간장, 마늘, 참기름 양념하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3단계 된장은 국으로, 두부는 반찬으로 습관화. 오늘 저녁 메뉴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된장국에 두부까지 넣으면 한 끼의 면역 밸런스 완성입니다. 이건 단지 옛날 음식이 아닙니다.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된장 있으면 오늘 저녁엔 꼭 된장국 한 그릇 끓여보세요. 세 번째,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 딸기, 아몬드, 호두 같은 작지만 강한 음식들,
베리류와 견과류입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암 수술을 받고 나서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 드셨죠. 그분 따님이 매일 아침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아몬드 몇 알을 챙겨드렸대요. 그냥 입맛 없어도 이건 먹겠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몸무게도 조금 늘고 얼굴색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항산화력이 매우 높다는 것.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몸에 나쁜 산화작용을 막고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가득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항암 작용을 도와줍니다. 단 조심할 게 있어요. 절대 과일 맛 견과류나 코팅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설탕, 소금, 방부제다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은커녕 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간식을 바꾸는 겁니다. 배고플 때마다 자꾸 과자, 빵, 떡을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땐 블루베리 한 줌, 아몬드 7에서 10알 정도로 바꿔보세요. 먹고 나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익숙한 음식에 자연스럽게 섞는 겁니다. 요거트, 죽, 샐러드에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슬쩍 넣어보세요. 플레인 요거트에 딸기 몇 알만 넣어도 맛은 물론 속도 훨씬 편안해져요. 특히 아침에 한 그릇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 양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한 줌이면 충분하고 베리류는 신선한 것 위주로 너무 많이 말고 매일 조금씩 하루 이틀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게 먹는 게 암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음식 변화로 실제로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도 바뀔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실제 환자분들이 답해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8세 여성 최영자님. 위암 2기 진단. 처음 뵌 날 영자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눈물부터 터뜨리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 우리 손주 결혼식은 못 보겠죠? 숨이 턱 막히는 말이었습니다. 그 표정엔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매일 피곤하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숨만 쉬어도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꺼낸 도시락. 속에는 흰 쌀밥, 햄, 김치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음식을 바꿀 힘조차 없다는 게 더 절망일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영자 어머님, 딱 2주만 밥을 바꿔보세요. 흰쌀 대신 잡곡밥, 햄 대신 구운 두부, 간식은 과자 말고 생 블루베리 한 줌이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도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딸이 몰래 밥솥에 현미를 섞기 시작했고 반찬도 함께 준비해주기 시작했답니다. 10일 후 영자님이 다시 오셨어요. 달라진 건 얼굴빛이었습니다. 선생님,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신기하게. 이젠 밥 냄새가 좋아요. 그리고 3주 후엔 스스로 식사 일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시금치 나물과 잡곡밥, 점심은 두부구이와 양배추 쌈, 간식은 호두와 당근 스틱. 그 일지 마지막 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료 때 영자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우리 손주 결혼식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식탁을 바꾸는 첫날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서울 도봉구 73세 조남진 어르신. 대장암 1기 진단 후 의사 선생, 이 나이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뭘 더 고칩니까? 진료실에 처음 들어오신 날 조남진 어르신이 하신 말입니다. 혼자 지내는 생활 하루 두 끼는 편의점 도시락. 그냥 배만 안 고프면 됐지. 그게 어르신의 식사 철학이었어요. 문제는 그런 식사 속에 햄, 소시지, 튀김 반찬이 늘 빠지지 않았다는 것. 몸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해지고 그렇게 한 번의 검사 끝에 대장암 1기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다행히도 조기 발견이라 수술이 가능했고 치료 경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마음속엔 늘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내가 음식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제가 드린 말은 단순했습니다. 어르신, 식단이란 건 결국 매일매일 내 몸에 들어가는 약입니다. 안 아픈 사람도 먹는 약이에요. 지금 바꾸시면 앞으로 10년이 달라집니다. 그 말이 조금은 마음에 남으셨던 걸까요?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 다음 주부터 식사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1주차 흰 쌀밥에서 잡곡밥으로, 햄 반찬 대신 두부조림, 간식은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 맛은 없는데 속은 좀 편안해. 이게 어르신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2주차 식사를 직접 차려보시기 시작했어요. 마늘, 시금치, 양배추 직접 장 봐서 작은 반찬통에 담아두셨다며 보여주시던 모습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침에 내 손으로 밥 차려 먹으니까 괜히 하루가 다르게 시작되더라고요. 4주차 혈액 검사 수치가 조금씩 안정됐고 변비가 사라지고 피곤함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표정도 달라졌고 눈빛이 훨씬 밝아졌죠. 이제는 내가 내 밥상을 고릅니다. 그 말에 진료실 안에 계시던 간호사님도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조남진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삶은 채소 반찬을 챙기며 이렇게 말하신답니다. 암은 무서웠지만 내 몸 돌보는 방법을 배운 건 고마운 일이에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냥 남들처럼 먹었을 뿐인데 왜 나만 아플까? 근데요,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먹는 것 때문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이 말 너무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수치가 이상해지고 나서야, 병원에 눕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아직 늦지 않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몸을 살리는 식탁으로 바꾸는 방법.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냉장고부터 비우는 겁니다. 소시지, 햄, 스팸, 맛살 같은 가공육, 그리고 하얀 밀가루로 만든 과자, 단 음료들. 언젠간 먹겠지 하고 넣어두신 거 지금 당장 꺼내보세요. 그 음식들이 당신 건강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씩 꺼내고 버리세요. 오늘 버려야 내일이 살아납니다. 이건 엄살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냉장고 정리한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얀 밥 대신 잡곡밥, 햄 대신 두부나 계란, 자극적인 반찬 대신 생선이나 나물 반찬,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색이 진한 채소를 매 끼니에 꼭 하나씩 넣어보세요. 그리고 블루베리나 호두 같은 자연 간식으로 입을 달래보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재료일 뿐인데 정말 약처럼 작용합니다. 몸이 필요한 걸 주면 몸은 바로 반응하거든요. 마지막 3번째,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귀찮고 입맛에 안 맞고 재미도 없고 별 효과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참아보세요.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화장실도 달라지고 잠도 깊어지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는 걸 당신이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먹는 걸 바꾸면 바로 달라집니다. 단 하루 이틀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매일같이 쌓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식탁을 바꾸면 약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검사 수치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결국은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 번만 바꿔보세요. 그 한 끼가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밥 한 끼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제가 본 수많은 환자분들은 이 한 끼 때문에 살고 또 이 한 끼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흰 쌀밥, 햄, 과자, 달달한 음료. 그냥 매일 먹던 것이 병을 키우는 씨앗이었다는 걸 다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서야 왜 그때 안 바꿨을까 이 말 저는 매주 듣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꾸면 당신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지금 치료 중이신 가족이나 식욕 없고 입맛 없다는 어르신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꾸는 밥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건강정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꾸면 됩니다. 진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